브랜디 클래식의 김우연입니다. 여기는 우연TV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오늘 이야기 전에 이거 강아지 고양이 아닙니다. 이거 한 번씩 이거 강아지냐고 고양이냐고 묻는데 그냥 요거는 마이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올드카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2편이 있습니다. 2편은 올드카를 잘 사는 방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맨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고 나서 그리고 2탄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올드카를 처음 샀던 게 1989년식 BMW 3 시리즈입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31살 정도가 된 차량이고요. 제가 이 올드카를 저도 처음에 샀을 때는 뒷브레이크 자체가 작동되지 않아서 3개월 가량 고쳤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뭐 자기 합리화를 했죠. 올드카는 이렇게 타는 거라고. 그런데 사실 올드카를 타다가 고장이 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량에 대한 품번을 찾고, 그리고 이 차량 부품을 해외 직구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많게는 2개월 정도 제가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수리하고, 또 수리하면 돈은 들어도 또 기분은 좋습니다. 또 그런 기분은 어떤 보상은 받거든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굳이 이 올드카를 샀는데 컨디션 좋은 걸 샀으면 그래도 조금 덜 고칠 건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왜 시간 들여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고치냐, 이런 생각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차는 벤츠 190이 W201 차량을 샀었는데요. 그 차량은 제 기억에는 BMW 230보다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생각보다 조금 덜 했었고요. 그 차량은 거의 실내가 거의 새 차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조금 상태가 좀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230 때문에 고생했던 브레이크라든지 연료 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관리가 조금 더 된 차량은 기존 시세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쐐기를 박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제가 쐐기를 박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제가 이 타고 있는 벤츠 C클래스 1세대 W202 수동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을 탔던 전차주가 제가 잘 알고 있는 형님입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부터, 이 차량을 가지고 오기 전의 히스토리는 이 차주 형님이 이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차가 이런 관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형님이 이 차량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사진들을 굉장히 자주 저와 카톡을 통해서 사진, 영상 등을 많이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점점 제가 이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히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딱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2년 동안 3만 킬로 좀 넘게 탔거든요. 그런데 엔진 오일 제가 갈고, 그리고 발전기 오버홀 한번 재생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 배선 작업했던 거,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30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한 게 정말 수백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완전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차량은 기존 시세에 비해서 20-30% 더 주더라도 이런 히스토리가 확실한 차량들을 사면 내가 고생을 조금 덜 하구나를 제가 몸소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을 올드카를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생각을 한다면, 저는 히스토리가 확실한 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히스토리가 좋은 차량들은 어떤 차량이고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데, 보통 뭐 브랜디 클래식이라는 이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올드카 카페가 있고, 특정 모델에 대한 카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차량도 다른 카페 가면 이런 히스토리들을, 정비 내역들을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자주 노출이 되는 차량들을 제가 관심 차종이라면 그 차량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올린 그런 게시물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들 보면서 이 차량은 이 작업을 했구나 라는 이 차량에 대한 정비 노트들이 온라인 곳곳에, 카페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이 차량이 매물로 나오면, 사실 그 차량을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시세가 2천만 원짜리인데 그 제가 늘 지켜보던 차량이 한 2,400에서 600 사이라면 한 20% 30%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끼지 말고 저는 투자를 하라고, 구매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때 동안 히스토리가 확실한 차량들을 사오면 비용도 가는 거는 사실 비슷할 거예요. 수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돈이 들어간 금액이 지금 내가 살려고 한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쌀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존 시세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좀 꺼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구매를 하면 일단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뭐 사소한 것들만 고치면 되고 큰 고장들이 전차주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올드카를 타면 이런 작은 거를 이런 올드카의 컨디션을 올리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는 스트레스 좀 없이 올드카 라이프를 카센터라든지 정비공장에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놔두면서 그냥 그저 바라보면서 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없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올드카를 한 5년 정도 타보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올드카를 타고 싶을 때 못 타면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올드카를 타려고 사지 이제 그저 바라보려고 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드카를 데일리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페라든지 아니면 지인분들이 꾸준히 자기의 히스토리를 공유하는 차량들을 좀 유심히 보셨다가 사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 벤츠 W202 벤츠 C클래스 수동 모델을 타면서 확실해진 거죠. 엔진 쪽부터 하체 작업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뭐 미션 작업 이런 것들을 제가 아니까 이 차량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차량들을 보면 다양한 히스토리들을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정비 내역이 조금 작업한 게 막 3, 4년 전이다, 4, 5년 전이다, 그리고 키로수가 좀 많다 이러면 살짝 이것에 대해서는 차주분한테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솔직한 차주분이라면 이거는 아마 한 3, 4년 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제가 요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양한 카페들, 올드카 관련된 카페들을 찾아보면서 관리가 잘 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모델에 대해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기억하든 뭐 적든 카톡 폰으로 기록하든 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조금 잠복해 있다가 그 매물이 나오면 바로 캐치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본 시세보다 관리가 잘 된 차량을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를 한다면 조금 정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사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캐파가 크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음 올드카를 산다면 저는 또한 잠복 기간을 가질 겁니다. 뭔 잠복 기간? 내가 원하는 모델을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브랜디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차종을 지켜볼 겁니다. 그 오너분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정비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걸 지켜보다가 그 매물이 나온다면 저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기 때문에 당연히 사겠죠. 왜냐하면 돈을 20-30% 더 주더라도 사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 입장에서는 현명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좀 당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올드카를 사러 가셨을 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한 2300인가 400이 올려놨었는데 차량 보더니 쭈삣쭈삣해요. 저는 그때 느꼈죠. 이 사람은 가격 얘기를 하는데 디스카운트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많게는 돈 100만원, 왜냐하면 제가 230 차량을 샀을 때 50만원 디스카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게는 한 돈 100만원 정도 해주면 안 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1800, 1600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때 계산으로 600 아니면 800만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뭔 개소리야! 1억짜리를 600 깎는 거 좀 심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천만원 초반 차량을 600, 800을 깎는 거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변에 카페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구매를 하러 감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차주분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생각을 하고 대부분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서 적정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요청을 하지, 너무 막 터무니없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라면 2천만원짜리 차 팔러 갔는데 500~600만원 깎아달라 하면 깎아주겠어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면서 잠복해 있다가 그 차량 매물이 나오면 캐치를 하는, 그렇게 한다면 올드카 라이프, 사실 이 올드카가 처음에는 오래된 차고 그런 차지만은 막상 이쪽 세계에 들어오잖아요. 질입니다. 진짜 올드카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만약에 세종대왕님 시대에 이 올드카가 있었다면 세종대왕님 이 올드카에 대해서 지금은 이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적절한 단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만큼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CF 보면 이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확실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드카는 확실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내가 차량을 지름신으로 사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자그마한 여윳돈이 있다면, 그리고 이 차량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처럼 사서 애정을 가지고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 올드카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브랜디 클래식 같은 올드카를 다루는 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차량에 대한 정비 내역을 공유하는 그런 아이디를 몇 개를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겠죠. 그리고 그 차량이 매물이 나올 때까지, 분명 대부분 19분은 제 경험상 이 매물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물이 나올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설령 그 차량이 시세보다 20-30% 비싸더라도 저는 그 20-30% 비싼 게 그만큼 스트레스를 그 이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을 구매하라는 그런 개인적인 올드카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봤고요. 2편이 있습니다. 2편은 뭐냐 하면, 이런 올드카를 20% 30% 더 얹혀주더라도 괜찮은 히스토리를 가진 차량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저렴하게 사는 또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리된 걸 보면 이게 너무 뻔한 얘기거나 아니면 잘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활동을 하다 보면, 아, 저 우연TV에 저 김우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을 했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물론 너무 사고 싶어서 당장 사고 싶다면 정말 복불복으로 차량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다면 한번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